확실히 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변곡점이 어디냐 도대체 시장에. 이 주식시장의 변곡점은 어디냐.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뭐 차트를 그림을 그려서 올려드렸지만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유. 변곡점이 좀 될 수 있는 이유. 자, 일단은 우리가 좀 차곡차곡 좀 더 냉정하게 좀 시장을 봐야 되는데 너무 조급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은 이거를 좀 알아야 돼요. 시장이 왜 그 발작을 하고 있느냐. 이거를 좀 알아야 돼요. 일단 원인을. 그죠? 원인을 알아야지 해결이 어떻게 나와야지만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바닥을 또 찍어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면은 뭐 경기 방어주들까지도 폭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없어요. 아예. 원래 시장이 이러면 경기 방어주가 올라야 되는데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경기 방어주가 올라야 되는데 경기 방어주까지도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뭐 이유 없는 과한 하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유 없는 과한 하락. 왜 발작을 하는지 좀 참고를 해보면은 최근에 오미크론이 폭증을 해요 또.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경제 활동이 이제 봉쇄되고 둔화된다라는 거죠. 흔히 뭐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은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미크론이 폭증을 하면서 경제 활동이 봉쇄 둔화. 최근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오미크론이 폭증을 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오미크론이 폭증을 하면은 이제 코로나 때처럼 금리를 올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닌가? 그죠? 어려운 게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지금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게 뭐 오미크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물가 상승, 그죠? 스태그플레이션. 이게 왜 이것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죠. 인플레이션은 뭡니까? 물가가 성장을 하면서 경제도 같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스태그플레이션은 뭐예요? 물가는 상승하는데 경제가 죽는 거예요. 경제의 상승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워해야 되는 건 이 스태그플레이션인데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냐 없었냐? 있었죠, 당연히. 그때 시장이 이제 폭락을 좀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워렌 버핏이 손실 좀 많이 봤었어요. 그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사람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시장이 하락을 하는 거 그 전에 막을 수는 없냐? 그 전에 종목을 팔면 안 되냐? 그거 워렌 버핏도 몰라요. 워렌 버핏은 2년 전부터 코로나 때부터 무슨 종목을 들고 있었냐면요. 경기 방어주를 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경기 방어주가 갔나요? 지금 2년 지났잖아요.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경기 방어주가 올랐을까요? 성장주가 올랐어요. 그때. 그러니까 가치주를 들고 있는 워렌 버핏은 엄청나게 크게 손실을 봤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아직도 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차 수익이 나고 있겠죠. 그때 당시부터 하락할 때부터 들고 있었으니까. 은행주나 이런 거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생각을 해보세요. 은행주가 갔나요? 은행주 못 갔어요. 그죠? 근데 못 맞춰요. 경제가 하락하고 이런 부분을 미리 맞출 수는 없느냐? 절대 못 맞춰요. 그거 누가 와도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할 뿐이지 절대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투자의 귀재들도 못 맞춰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스태그플레이션의 이 우려 때문에 지금 갑자기 오미크론이 다시 폭증을 하니까 이러면은 경제 활동이 봉쇄되고 둔화되면서 물가는 계속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로 인해서 미국장이 이제 폭락을 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신흥국 시장들도 한국이나 중국, 일본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보면은 뭐 일본장도 만만치 않아요. 그죠? 저번 주부터 일본도 바닥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이게
중국도 그렇고 그죠. 중국은 특히나 오히려 유동성 자산을 풀었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풀었는데도 급락하고 있어요. 얘네는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니 중국은 진짜 문제가 심각해요. 유동성 자금들을 2차례나 풀었는데 시장이 움직이질 못해요. 이거. 중국은 참 중국에서 투자한 사람들은 어처구니 없을 겁니다. 완전히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패닉이 왔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좀 발작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라는 이런 이제 악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반대로 가고 있어요. 반대로 정책을 하고 있죠. 근데 웃긴 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지수가 떨어지는 게 맞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죠? 자금을 이제 유동성 자금들을 막 시장에 푸는데 오히려 증시가 하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유동성 자금을 푸는 것도 지금 시장에서는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미중 무역 전쟁. 무역 전쟁, 무역 전쟁이 이제 격화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또 시장에 뭐 발작을 일으키는 하나의 이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긴장이 있고, 그죠?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네, 전쟁이 나냐 마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과거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이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경제적으로 좀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도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겠죠, 미국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쟁은 안 하지만 러시아에게 이제 경제적으로 타격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유가가 급등을 하고 있고, 오늘도 흥구석유나 이런 종목들 급등하는 이유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긴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 주에 미국에서 실적 쇼크 나왔죠. 어떤 게 실적 쇼크 받았죠? 넷플릭스. 얘가 실적 쇼크가 나왔어요. 하루에 막 주가가 20%씩 빠졌죠, 넷플릭스가. 근데 이것도 참 과하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넷플릭스의 실적 예상 전망치보다 크게 하락하진 않았어요, 실적이. 비슷비슷해요, 그냥. 근데도 넷플릭스 주가가 단기간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넷플릭스 갖고 계신 분은 없죠. 보시면은 차트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자, 일주일 사이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빠져버립니다. 일주일에 일주일. 근데 이것도 700달러가 있던 게 그죠? 300달러. 반토막이 나 있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넷플릭스가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건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과하다는 거죠, 지금. 오히려 저가 매력이 좀 있다라고 봐요, 넷플릭스도. 너무 과해요. 그렇다고 실적 전망치, 예상치에 비해서, 그죠? 국장도, 미장도 미치겠죠? 맞아요. 저도 미쳐버리겠어요. 그죠? 실적이 전망치에 비해서 막 어닝 쇼크가 엄청 크게 난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도 시장이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넷플릭스의 주가가 완전히 이제 폭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또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번 주에는 무슨 실적이 있죠? 테슬라, 애플, 마이크론, 그죠? 엄청나게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마이크론 실적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쪽은요, 실적이 안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이크론이나 이런 애들은 별로 그렇게 큰 걱정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한 이슈로도 미국장 같은 경우 반격을 좀 시도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보다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줘야 돼요, 이번 주에 시장에서. 종목들이 그걸 보여줘야 돼요. 너희들이,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보다 우리 실적을 봐라. 좋다. 그거를 보여줘야만 시장에는 안도감으로 인한
저가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국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 어제 이제 그 일정표를 쭉 정리해서 올려드렸었는데 그거 좀 한번 또 다시 확인해 보시고 잘 체크 한번 해보세요. 실적이 어떻게 나오나. 실적이 잘 나온 상태에서 주가가 빠지는 거는 이유 없는 하락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죠? 오히려 그런 거는 사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FOMC가 있죠. 이번 주 FOMCA 정례회의. 이제 불안감. 요거는 이제 뭘 기다리고 있느냐. 어제도 얘기를 드렸지만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아니고 계획이에요, 계획.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뭐 금리 지금 막 그거잖아요. 금리를 이게 베이비 스텝이 아닌 금리를 아장아장 상승시키는 게 아닌 빅 스텝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죠? 갑자기 한 번에 막 0.5%씩 올리는 거 아니냐, 금리를. 그런 게 이제 불안한 거죠, 사실 시장에서는.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다 필요 없어요. 빅 스텝이 나오건 베이비 스텝이 나오건 다 필요 없습니다. 계획이 나와야 돼요, 구체적인. 올해 뭐 금리를 뭐 언제 이렇게 좀 올릴 거고, 그게 뭐 0.5가 됐건 0.25가 됐건 뭐 어떻게 할 거다. 언제 이렇게 할 거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그냥 애매한 거 있잖아요. 계획도 안 나오고 그냥 좀 뭐 올라갈 것 같다. 아니 금리를 올려야 될 것 같다. 뭐 그런 애매한 얘기가 나와버리면은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더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좀 계획을 짚어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7월달, 작년 7월달부터 계속 정확한 계획 없이, 그죠? 물가는 뭐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죠? 계속 말이 바뀌었었죠. 지금까지도. 근데 이번에는 좀 계획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게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부분들은 뭐냐. 이제 그게 있죠. 경제 지표. 경제 지표가 둔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용이나 부동산 지표가 둔화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발작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둘 해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시장은 지금 굉장히 과하게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두 개만 해결이 된다고 해도 시장은 안정권을 찾을 거고 상승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계속.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것들. 뭐 나올 건 다 나왔어. 이제 뭐 나올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박제가. 나올 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시장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저번 주에. 주식이라는 게 이제 제이 콘텐트리를 예를 들어볼게요. 제이 콘텐트리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면, 제이 콘텐트 제가 처음에 추천을 했을 때가 이때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때부터.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잡았던 게 이렇게 그죠? 매수하라고 얘기 드려서 이제 이렇게 올라온 건데, 제이 콘텐트리가 이제 왜 그러면은 지금 뭐 올라갔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게? 1월 28일 날, 그죠?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1월 28일 날, 이제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그죠?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이런 그 드라마가, 이제 넷플릭스에, 이제 방영을 해요. 그죠? 그 주식이라는 거는요, 미리 움직여요. 미리 움직이고, 미리 떨어져요. 미리 떨어져요. 그죠? 방영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항상 선침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움직인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주식은 꿈을 먹고 자라고, 결과가 나오면 하락한다 그러죠. 이거 예시를 들어볼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현대바이오. 그죠? 현대바이오가 그랬죠, 저번 주에. 그죠? 그러면은 지금 시장이 하락했었던 이 부분도 이미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야. 어떤 거에 반영이 되고 있냐? 이거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야. 시장이 발작하고 있는 이 부분들에 반영이 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조그만한 호재만 나오면은요, 증시가 올라가요. 굉장히 과하게 빠졌고, 저런 것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FOMC 회의 때 불안하실 필요가 없는 게 0.5를 올리건 뭐 빅스텝으로 가건 베이비 스텝으로 가건 어떤 그냥 계획만 나오면 돼요. 뭐 3월 달에 올리겠다. 제일 좋은 건 이거예요. 아,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질 것 같아서 하반기에 좀 금리를 올려야 될 것 같다. 하반기에 좀 급하게 올릴 것 같다. 요런 얘기 한 번만 탁 나와주면 그 제일 엄청나게 큰 호재죠, 그거는. 그러면 지금 올해 상반기 들어가지고 빠졌던 저폭들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빠졌던 건데 하반기에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은 저거 그냥 금방 회복해요. 저거 빠졌던 폭. 근데 그럴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차라리 3월 달에 금리 올리겠다. 뭐 한 0.25% 포인트 정도 올릴 것 같다. 그냥 차라리 빨리 그냥 얘기를 해버리는 게 나아요. 자꾸 얘기도 안 하고 자꾸 저렇게 사람들한테 언지만 자꾸 주고 불안하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거거든요. 참 나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파월 의장도 금리를 쉽게 못 올리는 이유가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경기가 좋아져야지, 경기가 좋아야만 올릴 수 있는 게 금리예요. 근데 경기가 오미크론 때문에 또 나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하반기 금리 인상한다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참 그런 얘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저 포함해서 정말 다 힘든데 그런 얘기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런 오미크론이 증폭되면서 경기가 죽어가고 있고 봉쇄가 되고 있고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빅스텝으로 가는 시나리오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원래 보통 금리를 올릴 때는 그랬죠. 94년도에 한번 금리를 빅스텝으로 갔다가 완전히 경기가 다 망가진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처음 금리를 올릴 때. 그런 이제 한번 그 실패물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릴 땐 사실 뭐 빅스텝보다는 금리하고 물가를 잘 조절하면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건 맞아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발작을 하고 최근에 기사 보면은 미국 1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4.2포인트에서 그러니까 미국장이 지금 한국장보다 하락이 더 큰 이유가 그동안 많이 올라간 것도 있는데 그죠? 경제 성장률이 많이 지금 예상치가 이렇게나 많이 낮췄어요. 지금 4.2에서 1.2를 낮췄어요. 보통은 이렇게 1포인트 이상 하향 조정하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크게 하향 조정을 한 거예요. 이 이유도 기사 내용을 보면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소비가 위축되고 인력 공급난이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 금리를 올리기에도 참 애매한 거고 안 올리기에도 참 애매한 거죠. 경기가 좋아야만 올리는 게 금리인데 경기가 안 좋을 때 올리면은 좀 타격이 있겠죠. 근데 그 타격을 지금 미리 받고 있는 거고 증시는 그죠. 그래서 4.2에서 1.2포인트를 하락한 이제 3.0으로 집계가 됐고 경제 전문가를 이제 69명 정도의 대상으로 11일에서 이제 7일에서 11일 동안 설문조사를 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결과 전망치일 뿐이에요. 전망이 된 게 아니고 전망치일 뿐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것도 그죠? 또 전문가들의 말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향 조정이 됐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호주에서 엄청나게 물류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소고기 시장도 비상이에요. 그래서 슈퍼 육류 판매대가 텅텅 비었고 호주산 소고기 아시아 수출 타격에 인력난이 굉장히 커졌고 호주도 외국 노동자에게 일하러 호주를 오라고 호주에선 최근에 반대했잖아요. 워낙에 이제 호주로 들어오는 이제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반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호주에서도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일하러 오세요 호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가 가면 외국인 노동자거죠, 그죠?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인데 외국인 노동자가 아무래도 인건비가 싸니까 그죠? 그래서 돈 벌러 오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력난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아시아 지역으로의 이제 소고기 수출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여기서 이제 또 딱 볼게요. 희망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한국 증시가 자꾸 제가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하고 오히려 이번 주가 이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한국 증시가 변곡을 할 수 있는 변곡점이 올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요 이유에 대해서. 자,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마음 아픕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타 국가 대비해서요. 현저한 하락으로 인해서 저평가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시장에 전 세계적인 시장에서 뭔가 조그마한 호재만 나와도 외국인들이 들어오기에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또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면 시장이 좀 돌아나가고 경기가 조금만 호재가 나와준다라 그러면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나라 타 증시에 비해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 반발력이 굉장히 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수급을 보면요. 제가 오늘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뭐죠? 어떤 거? 수급을 보면은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시장을 보면서 수급을 보셨다시피 자, 기관들 금융투자와 기관의 자금들이 강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어요. 슬슬. 그죠? 뭐가 다르죠? 지금까지 11월, 12월, 1월 달까지 기관이 계속 순매도를 했었는데 이제 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관도. 코스닥도 개인이 사고 있어서 기관이 강하게 들어오진 못하지만 기관하고 금융투자가 사고 있어요. 선물도 개인이 사지만 기관금융투자도 같이 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요인이 뭘까요, 도대체? 당연히 LG에너지솔루션, 그죠? 그죠? 이번 주 27일 날 제가 아침에 방송 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다 이제 청약 받으신 분들은 대응 같이 하자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27일 날 이제 상장을 합니다, 그죠? 근데 따상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돼요. 저는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유동성 물량이 많이 없어요. 다 이제 기관들이 잡은 자금도 이제 보호해수가 걸려있는 락이 걸려있는 자금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유동성 물량이 많이 없어요. 근데 물량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래야지 올라갈 수 있지. 그거 아니면은 사실 따상 가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요거는 어떻게 됐건 간에 이제 목요일날 우리 다 같이 청약 받았으니까 목요일날 제가 이제 오전에 라이브 방송 켜가지고 좀 같이 좀 대응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기관의 자금이 유입되는 이유가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이 좀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 시장을 굉장히 괴롭혔었던 이 LG에너지솔루션의 블랙홀 현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현상이 종료가 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장 이제 이따가 요거는 이제 차트를 보며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과매도권의 진입, 말도 안 되는 하락이었어요. 그죠? 과매도권의 진입이라는 걸 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차트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국채금리가 지금 1.7 지금 얼마인가? 이거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그쵸 1.7로 끝났어요. 1.774 1.774. 그래서 국채금리가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같이 좀 한번 참고해서 보자라고 하면은 이렇게 밀리고 있어요, 그죠? 그동안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국채금리가 지금 현재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조금 밀리고 있네요, 그죠? 미국 국채금리 1.7로 조정을 받고
있고, 저번에 미국 국채금리 막 올랐을 때 제가 얘기 드렸죠. 이거 일시적이라고. 계속 오르진 않는다고. 왜냐면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면은 금리를 뭐 빅스텝으로 계속 올린다라든지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지금 뭐 당장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은요 굉장히 일시적인 거예요. 이게 조정을 받고 있고, 그럼 국채금리가 어느 정도 가격대가 적당하냐? 그 적당한 가격은 1.5에서 1.8이에요. 1.8%. 이 구간이 제일 적당해요. 이 구간이. 그래서 지금 이제 그 2년물하고 10년물,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의 축소는요, 경기 침체가 이제 우려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년물이 적정 수준을 좀 유지를 해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5% 이하는 오히려 국채가 더 내려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1.5% 이하는요, 뭘 의미를 하냐면은 경기 침체라고 의미를 해요. 악재예요, 오히려. 그래서 1.5에서 1.8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되고, 여기서 또 악재가 될 수 있는 게, 금리도 잘 보셔야, 그러니까 뭐 채권도 잘 보셔야 되는 게, 2% 이상 올라가면 이것 또한 긴축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의미. 이것도 악재예요. 그래서 1.5에서 1.8을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이 되니까 공모자금 이탈 후 증시 유턴이 가능. 그러니까 공모자금 이탈 후 증시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던 거죠. 왜냐하면 증시 자체가 저평가가 돼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데, 미국에서는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화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꾸.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끝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그래서 사실 뭐 전쟁이 날 것 같진 않아요, 저는. 그래서 한국 증시가 변곡점이 올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좀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차트를 좀 한번 볼게요. 차트. 어떻게 과매도권에 진입이 돼 있는가 보면은, 자, 미국장을 먼저 볼게요. 제가 이제 투매를 잡는 방법 중에서 항상 이제 우리 정의원분들이나 무료방이신 분들도 이제 강의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볼린저 밴드를 굉장히 이제 중요시해요, 제가. 왜 중요시하냐면, 여러분들 차트를 잘 보세요. 차트를. 이 볼린저 밴드를 이탈을 하면은요, 항상 반등이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꼭 항상 이런 꼭대기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팔아요, 갖다가 주식을. 그래서 항상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 개인들이 샀을 때 왜 떨어지느냐, 도대체 증시가 언제 사야지 되는 것이냐. 자, 주식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취매라 그랬죠. 선취매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완전히 안정권에 들어오고 나서 자꾸 살려고 그래요, 주식을.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사는 지점이 항상 꼭대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꼭대기에서 사니까, 본인들이. 그죠? 그럼 보면은 지금까지도 미국 이제 주식시장을 보면은 요 밑에 파란 색깔 선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고, 빨간 색깔 선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인데, 과거를 보면은요, 항상 이 볼린저 밴드를 이탈하면은 반등이 나와요. 지금 이탈해 있죠. 그래서 미국장 같은 경우 오늘 하락 출발해서 오히려 양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변곡이 생길 수도 있어요, 미국장 오늘 당장에. 그래서 저녁에 미국장도 봐야 되고, 미국장이 뭐 한 차례 더 떨어진다라고 한들 이 구간은 절대로 우리가 매도를 해서는 안 되는 구간이에요. 마찬가지로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또 그렇게 반복을 할 수가 있어요.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겠죠,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팔더라도 올라와서 반등이 나와서 주가들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 때 팔아야지, 그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파는 게. 그래서 자꾸 아침부터 저번 주도 그랬고 HTS 자꾸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하염없이 떨어지니까 짜증나고 버티기 힘들고 그죠? 불안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빠지나 그죠? 그런 게 자꾸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펀드나 이런 거는 그죠? 1년 뭐 기본은 1년 길게 보면 10년도 들고 가시면서 그죠? 주식시장 지금 빠진 지 이제 한 달째네, 한 달째 그죠? 미국장 같은 거 한 달 정도 빠졌네요, 그죠?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죠? 뭐 여기서 더 빠진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는 변곡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서도 보면은 쭉 보면은 볼린저 밴드를 이탈하니까 올라오죠. 이탈하니까 올라오죠. 이탈하니까 올라오죠. 쭉 과거서부터 보면은 이탈하니까 올라오죠. 이런 데서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손실을 확정짓고 이런 데서 팝니까? 그죠? 이탈하니까 올라가죠. 자, 이해되시면은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저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이해가 되세요? 왜 과매도고 지금 이제는 변곡이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야 하는지. 여러분들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정말 저도 미칠 듯이 힘들고요. 주식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도 힘들고요. 또 제가 추천한 주식을 갖고 있는 우리 정의원방에 계신 분들도 힘들어요. 지금 솔직히 안 물려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안 물려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워렌 버핏도 물려 있어요. 워렌 버핏도. 안 물려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도대체 주식을? 대신에 어떤 종목은 정말 뭐 미치도록 과하게 빠져 있는 종목이 있을 것이고, 그죠? 어떤 종목은 그나마 시장 빠질 때 덜 빠지는 종목들이 있을 것이고, 빠져도. 항상 얘기하지만 기업의 가치나 밸류를 보라고 말씀드렸죠. 시장 보지 마세요. 의미가 없어요, 시장 보는 게. 그럼 또 한 번 더 뒤로 넘겨볼게요. 이해가 되시죠? 왜 변곡점이 올 수 있는지. 빠지니까 올라오죠. 볼린저 밴드 하단 내려오니까. 내려오니까 올라오죠. 이런 데선 파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식을. 그쵸? 자, 고생들 하셨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정의원방은 또 따로 장 끝날 때까지 좀 시장 좀 보다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